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부터 알아보죠. 조수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미국으로 가보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적수였던 힐러리 클린턴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대선 운동 기간에 보인 행보와 사뭇 다른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트럼프는 앞서 지난달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당시에 자신이 당선된다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특검을 지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메일 게이트와 클린턴 재단 비리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당선 뒤 말이 달라졌습니다. 클린턴 부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적이었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에 올리고 민주당 하원의원의 기용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트럼프의 이단화 기질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당선 뒤 아직 한 차례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어제 취임 구상도 유튜브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차기 내각 후보자 면담 과정을 쇼처럼 공개하면서도 인선 발표는 직접 하지 않은 것 역시 대통령 당선자로서 생소한 행보였습니다. 네, 자, 이단화 행보다. 이 트럼프 네. 당선자가요, 사상 첫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당선 이후에도 자신의 개인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대선 유세 기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업장을 자녀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5일 인도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전날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빌딩 허가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측은 그의 사업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통령직을 개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연봉을 $1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사업 관계는 네. 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화제를 바꿔보죠. 건강 관련 소식인데요. 이 세계 각국에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움직임 계속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호주부터 살펴보면요. 호주 그레턴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탄산음료 등 소프트드링크가 흡연 다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비만 확산을 막는 동시에 세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도 비만의 대책의 하나로 탄산음료 등 소프트드링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미국 필라델피아시 역시 내년 1월부터 관련 과세를 시행합니다. 또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당시에 앞으로 2년 내 설탕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비만 방지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결국 저소득층 가게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나 미국 뉴욕 등에서는 과세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워낙 설탕을 많이 먹고 있어서 네. 자, 어떻게 좀 제도화를 해야 될까 고민이 남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각자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인터넷 자유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인터넷 네. 자유도 조사, 우리나라는 어떤 평가 나왔습니까? 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6년 인터넷 자유도에서 우리나라는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습니다. 아하. 점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자유도가 높은데요. 한국은 36점을 받아서 3년째 하락하면서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은 25점 만점에 3점이었지만요. 내용의 자유성은 35점 만점에 15점, 그리고 사용자 권리 보호는 4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사법부의 감시 없이 개인 통신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얻은 점을 인터넷 자유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가 공동 1위에 올랐고요.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마늘 주사, 감초 주사, 태반 주사, 또 뭐 배곡 주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우유 주사는 프로포폴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이 비아그라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해명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약사 출신이시죠? 국회 이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혹시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워서 다 고생들을 하고 있죠. 네. 혹시 의원님, 이 오늘 나오고 있는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이 조금 죄송한데 혹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요즘에 여성분들 미용 목적으로 많이 맞는다고들 하던데요. 네. 저는 뭐 오늘 태반 주사는 옛날에 있었다가 이게 정제나 갑셀제가 취소됐어요. 네네. 그 주사만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지만 감초 주사, 마늘 주사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모르셨군요. 네. 자, 의원님 약사 출신이신데요. 네. 그럼 이런 주사제들이 이 과연 이 안티에이징, 요즘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름 개선 혹은 뭐 피로 회복, 이런 효과가 좀 입증된 건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로망 아니겠어요? 젊어지는 것은.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무분별하게, 사실 치료 효과 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요. 저는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마늘 주사도 중요하지만, 이 청와대에 들어간 제가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의아했는데, 이번에 거기 에토미데이트라는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이 주사는 어떤 거냐면 청와대에서 이제 구매한 목록이 있는데요. 2013년 11월에 20개를 구입했어요. 네. 이 에토미데이트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전신 마취제입니다. 중추신경계 용약인데요. 아까 프로포폴 말씀하셨죠? 네네. 이 약을 두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보통, 통상 수면 내시경 할 때, 전신 마취용으로 이게 프로포폴이 마약류에 묶이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이게 프로포폴이 마약류에 묶이기 때문에 에토미데이트가 요즘 수입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것도 프로포폴처럼 쓰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냐? 근데 그걸로 분류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문의약품인데 과거에 프로포폴도 아시다시피 그냥 전문의약품이었어요. 전신 마취제로만 쓰면 되는데 이것이 악용되면서 이것도 사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식약처가 분류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식약처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수면 내시경 때 쓴다, 전신 마취제다 그러셨으니까 잠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면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뭐 그럼 환각작용 이런 것은 밝혀진 게 아직은 없습니까? 그래서 프로포폴도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묶였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부작용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 안보하고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분이 쓰는 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들어갔는가 이 목록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뭐 청와대에서 무슨 전신 마취를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청와대 내에 있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전신 마취를 할 만한 상황이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동시 구비된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일반 직원들이라고 할 경우에도 네. 누가 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검사나 수술을 받겠다고 이 전신 마취제를 받고 편안하게 누워 있을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청와대 해명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청와대 해명이요. 애토미데이트는 전혀 프로포폴과 같은 성분이 아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기관 삽관을 위한 근육 진정제로 의무실장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의약품. 그럼 일반 이 병원에서도요, 응급실에서 이걸 항상 좀 휴대하고 다니는 그런 약품인가요? 응급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병원에 비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들고 다니는 약은 아닌 거죠. 네네. 병원에서 비치를 해서 의료 시설이 돼 있어서 만약에 이 환자가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청와대에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거죠. 그것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마취과 의사를 비롯해서 모든 의사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도요, 종합병원에서 마취와 관련해서는 마취과 의사가 별도로 와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조절하거나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의사가 그냥 항상 휴대하는 약품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말이죠. 아까 이제 뭐 영양제에 비타민제에 해당하는 주사약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애토미데이트라는 좀 의문의 약품. 이 의원님이 약사를 하셨으니까요. 보통 처방전을 가져갔을 때 약국에서 약사분들이 딱 보면 이 환자는 어디가 아파서 이 처방을 받아왔구나 이렇게 다 간파하시잖아요. 거기 또 처방 전에 그게 진료,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처방이 됐다는 게, 거기 기호로 또 적혀 있기도 하고요. 주증상, 부증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애토미데이트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이제 근무하는 직원일 경우에는 청와대 밖에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이나 이 검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렇죠. 직원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20개가 들어왔는데 2015년 11월에도 1년 뒤에 또 10개가 추가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이 애토미데이트가 주사가 투약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약 2년간 30개 정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그게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경우지. 그렇죠. 이게 상시로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이 전신마취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썼다. 이건 아주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게 30개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청와대라는 데가 근무하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데지. 거기에 들어누워서 우리가 무슨 검사를 받는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렇다면 정말 전문 병원에 바깥에 의료기관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 해명이요. 아까 그 주사제들, 다양한 주사제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 경호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했다. 그럼 이게 경호원들에게 영양제를 청와대 의무실에서 돌아가면서 놔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독감 주사도 청와대에서 놓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추측이 계속 되니까요. 저는 검사 요번에 이제 검찰청에서
이것을 누가 썼는지 이걸 환자 기록을 봐야 됩니다. 아, 기록을 남겼어야 됐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검찰에서 못하고 특검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특검에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추측 말씀하시니까 지금 네. 또 좀 여쭤보기가 난감하긴 한데 오늘 네. 뭐 워낙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비아그라요. 네. 이 비아그라의 복제약품으로 또 알려져 있는 이제 국내산 88정. 네. 이게 60정, 304정, 364정. 네. 뭐 어찌 보면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네. 이게 지금 고산에 올라갈 때 먹는 네. 양 맞습니까? 여기 우리가요 약을 쓸 때는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매우 신중해야 되거든요. 아, 네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 건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건강은 국가 안보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허가사항 이외의 약을 썼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복용하도록 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이 사용처에 네. 이것을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심각하고 위험한 발상이고 만약에 그런 용도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최소한 식약처가 그런 게 있다면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검증을 해서 허가가 났을 때 일반인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하물며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은 그 소중한 분들인데 네네. 이분들이 검증되지 않는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다. 네. 저는 이거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도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전문가로 저희 연결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 대부분의 지금 이야기된 의약품의 구입이 두 번째 청와대 주치의를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던 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주치의를 맡고 있는 윤병우 서울대 병원 신경과 교수가 네. 재임하던 시절에 이제 구매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구매되면은 주치의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오는 납품되는 의약품들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확인했는지 아닌지도 이제는 검찰에서 네, 그것도 조사를 확인해야 해봐야 된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드러난 게 주치의도 모르게 네. 약물이 청와대로 대리 처방된 게 있었죠? 예, 그렇죠. 대리 네. 처방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당연히 의사가 주치의가 보고했겠지라는 상식도 지금은 좀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번에는 또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의원님 지금 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네. 왜 유영하 변호사나 네. 혹은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네. 지금 대통령 이 의혹과 관련해서 여성의 사생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여성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원들에게 네. 비아그라를 지급하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제가 답하기 좀 그렇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거니까요. 네. 의원님 그냥 네. 우찌요시군요. 네. 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탄핵 말이에요. 네. 오늘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네. 대표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지금 다음 달 초 2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네. 탄핵은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위적으로 되어야만 한다. 예.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탄핵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네. 대통령께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3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